지금부터 2019년 3월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오늘 제가 국제수지 3월 거하고 1, 4분기 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3월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 4분기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월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경상수지는 4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에 비해 소폭 축소되었으며 2012년 5월 이후 8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였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94.1억 달러에서 84.7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세계 교역량의 부진, 반도체 단가 하락, 그리고 대중국 수출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상품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같은 기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가스, 석탄, 석유 제품 등 원자재 수입 물량도 급감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 및 운송 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악화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22.6억 달러에서 23.4억 달러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여행 수지의 경우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늘어나 여행 수입이 증가한 반면 여행 지급은 감소함에 따라 적자 폭이 전년 동월 13.4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의 경우에 수지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R&D 결과물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3.4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배당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12.9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5.7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61.8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직접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47억 달러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10.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55.8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5.3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22억 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17.2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준비자산은 14.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 4분기 국제수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4분기 중 경상수지는 11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116.5억 달러에 비해 4.1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225.3억 달러에서 196.1억 달러로 29.2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보험료 기조 강화로 따라서 세계 교역량이 둔화되는 가운데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류가, 지역은 중국 및 중동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상품 수입은 7.6%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계 수입의 감소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의 하락 전환으로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를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93.1억 달러에서 76.6억 달러로 16.5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49.6억 달러에서 35.7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한중 관계도 개선됨에 따라 일본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입국자가 증가한 반면에 출국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운송 수지 역시 적자 폭이 전년 동기 15.5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원자재 운임 단가 하락 등으로 운송 지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급료 및 임금 수지가 개선되었으나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전년 13.1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기저효과 등으로 적자 규모가 28.8억 달러에서 17.2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2019년 1분기 중 금융계정 순자산은 120.2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분기 중 175.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글로벌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112.8억 달러 증가했으며 해외 채권 투자는 기관 투자가 등을 중심으로 62.8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분기 중 51.5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65.6억 달러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만기 도래 등으로 14.1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백브리핑을 저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카메라 촬영 등이 필요한 질문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게 최근 경상수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또한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상수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경상수지는 통상적으로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기저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거기에다 중국 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말경부터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그 결과 상품 수지는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행 및 운송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지재권 사용료 수지가 이례적으로 악화된 3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8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흑자 규모 축소도 소폭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말 결산범인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4월의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발표되었는데 41.2억 달러로 발표되었고 전년 동월이 61.6억 달러니까 이에 비해서 축소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 4월에 상품 수지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고 또 작년 중에
중간 배당 및 분기 배당이 이미 크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중 배당, 4월에 이루어질 배당 또는 3월, 4월에 이루어질 배당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배당금 지급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서비스 수지는 여행 및 운송 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4월 중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소폭 적자 또는 소폭 흑자에 머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월 중 경상 수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흑자라든지 적자라든지 그 향방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